안녕하세요. 광명뉴타운 대박나라 대박부동산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요 광명 11구역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광명뉴타운에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구역이 광명 11구역의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광명뉴타운 11개 사업장, 그리고 팔산동에 이제 재건축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네임밸류는 광명 11구역만큼 자, 압도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구역과 관련된 부분, 앞으로의 향후, 진행 방향.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11구역과 12구역은 내년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일반 분양도 이제 그때쯤 되면 또 언급을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까지는 11구역이든 12구역이든 5구 타입이면 5구 타입, 74 타입이면 74 타입, 84 타입이면 84 타입, 프리미엄이 조합원마다 좀 동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뀝니다. 그래서 조합원들마다 같은 5구 타입, 74 타입, 84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이제 좀 차등이 생기는 변곡점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 한번 돌릴 거예요. 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요, 한국부동산원, 예전에 한국감정원이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전산 추첨 의뢰를 해서 물론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공짜로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객관적이고 누구도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끔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해서 이제 전산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전산 추첨 끝나고 나면은 김씨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뭐 로얄동 로얄층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좀 뭐 박씨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좀 비선호동에 비선호층 뭐 이런 게 또 걸리게 되면은 이게 같은 프리미엄으로 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그 네이버 한번 여러분들도 살펴보세요. 그러면 저층, 중층, 고층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단 저층보다는 중고층 이상의 아파트 그 층수가 조금 가격대가 더 호가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로얄동 로얄호수냐 또는 비로얄동 뭐 층은 중층이긴 한데, 자, 만약에 같은 가격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로얄동 로얄호수 선택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대부분 다 선택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구역과 12구역은 이제 동호수 추첨에 의해서 이제 조합원의 프리미엄은 이제 달라지는 시점에 왔다. 자,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님들도 일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11구역 또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일단 동호수 추첨 전에 자, 매수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또는 이제 매도인은 또 매도를 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동호수 추첨이 끝나고 나서 로얄동 로얄호수 좀 가격이 조금 더 주더라도 그걸 사는 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명 11구역이 갖고 있는 사업적인 특수성, 그리고 이제 조합원 숫자와 그리고 조합원들이 이제 배정된 그 평형대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어느 한쪽으로 또 쏠려버리면 이게 저층 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명 1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일단 74 타입, 84 타입, 38평형 102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님들이 선호도가 그쪽 평수에 높기 때문에 모두를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1층 저층부터 배정이 된다라는 점, 자, 그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누군가는 1층이, 2층이, 3층이 걸릴 거고 또 누군가는 로열층 또 걸리겠죠. 자, 그러면 같은 가격의 프리미엄이 이제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물론 호가니까 나 저층이지만 뭐 똑같이 7억 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당시의 부동산 분위기에서 일단 로얄동 가격이 뭐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6억이다 7억이다 그런데 똑같은 프리미엄을 달라고 이 저층 지금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달라고 하면 이게 거래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매도를 언제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 그러면 내가 로얄동 로얄층 걸려가지고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을 좀 받고 싶다. 받고 이제 팔 수 있다라는 계산이 또 쓰신 분들이 있어요. 나 운이 좋거든. 나 여태까지 다른 데 재개발, 재건축 했는데 그래도 동호수 추첨 운이 나쁘지 않았어. 자, 그리고 나는 뭐 예전에 샀으니까 프리미엄 아주 저렴할 때 샀으니까 원조합원이니까 뭐 그냥 마음 편하게 한번 동호수 추첨해서 좀 그때 좀 층이 좋고 동까지 또 좋으면 내가 좀 더 프리미엄을 받고 또 매도를 하겠다. 또 이런 계획을 또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동호수 추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도하는 게 오히려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시면서 또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도인도 입장,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확연하게 다른 분들이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매수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내가 모험심이 좀 강하다. 자, 그리고 지금 프리미엄은 예를 들어서 뭐 4억 5천, 74 타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4억 6천, 4억 7천 이렇게 되는데 일단 로얄동 로얄호스가 걸리면 이게 물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천만 원에 플러스 알파 그 프리미엄을 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취득을 해가지고 동호수 추첨 한번 이게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그래서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74, 84, 102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와 또 이제 매수, 자, 생각들이 조금 다 다르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동호수 추첨 전에 살려고 하는 분과 또 이제 이후에 살려고 하는 분들 좀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동호수 추첨 전에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모험심이 강하신 거고, 일단 좀 투자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동호수 추첨 이후에 프리미엄은 조금 더 주더라도 로얄동, 로얄층 좀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정성을 좀 더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뭐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각자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여태까지 삶의 경험에 토대로 해서 이제 주택이라는 걸 마련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11구역에는 59 타입이 있거든요. 자, 59 타입이 지금 74 타입과 프리미엄이 조금 이제 비슷해요. 근데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들이 이제 선호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뭐 30대, 40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외지가 나면 그 주택을 취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아니고요. 이 입주권은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초기에. 그 목돈을 집어넣고 내가 어디선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가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 비용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맞벌이의 연봉이 조금 많으시거나, 뭐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자, 큰 돈을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대부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74라든가 84 같은 경우에는 좀 취득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59 타입을 공략을 많이 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호수 있잖아요. 자,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8층 이상부터 조합원에게 이제 배정을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조합 옛날 책자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6층 이상부터는 줄 것 같거든요. 일단 어디까지나 조합에서는 8층 이상부터 조합원에게 이제 배정을 할 거고, 나머지 이하층은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1구역은 59 타입, 49 타입, 39 타입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일반 분양이 대부분 소형 평수 위주로 나오는데, 일단 조합원들 아까 이제 그 8층 이상부터 배정을 한다 그랬죠. 그 조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59 타입을 자금 때문에 또 선택하는 그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일단 층에 대한 리스크가 1층, 2층, 3층, 4층 뭐 이런 좀 저층을 배정받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일단 투자성과 그리고 좀 안정성이라는 부분으로, 또 그리고 자금적인 여력 때문에 59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또 리스크, 층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59 타입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74 타입과 59 타입이 좀 프리미엄이 가깝게 붙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도 59 타입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좀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얼마
얼마 전에도 문의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11구역은 총 세대수가 4,291세대, 엄청난 세대수예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까지 들어갑니다. 자, 수영장에 광명시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한 3군데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4레인 들어요. 레인이 4레인이에요. 어찌됐든 레인 수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수영장이 들어온다는 거는 커뮤니티 시설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웬만한 건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구역과 관련된 이슈, 앞으로의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호수 추천 끝나면은 내년 25년 한 5월에서 6월경에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사비 관련 또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일반 분양가도 이제 책정을 할 거고, 조합원 이제 분담금과 관련된 부분도 자, 지금 협상 중에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12구역이 그 조합원 분양가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어요. 찔끔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가가 계략적으로 나왔는데,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이상부터 출발이더라고요, 기본. 거기에 뭐 옵션 넣고 확장하고 또 이제 중도금 대출,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은 한 60%는 중도금 대출 받잖아요. 그럼 그 이자가 또 유이자예요. 또 많단 말이에요.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또 취득록세 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3%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10억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층이 또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은 분양가는 저층보다는 조금 더 한 2, 3천만 원이든 얼마든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12구역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입주권을 또 많이 물어들 보세요. 근데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물건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격은 또 목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주변 시세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그 메리트가 있거든요. 나중에 11구역과 12구역은 단지도 대규모고요. 입지도 초역세권입니다. 12구역은 철산동의 노른자 위치에 맞고요.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축 아파트가 입지가 제일 좋은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온다는 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세를 이끌어가는 광명 11구역과 12구역이 될 텐데,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 있죠. 재건축된 것들. 자, 그런 것도 이제 5구 타입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한 11억 가까이 되고요. 호가는 그 이상으로도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분양가가 이제 주변 시세 대비 거의 맞춰서 나오는 요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로또 분양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그래도, 조합원 물건이 초기에 목돈은 들어가지만, 일단, 다양한 옵션 혜택, 확장이라든가, 뭐 에어컨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무상으로 또 제공되는 품목들도 많고, 또 일단 프리미엄을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합원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총 매매가로 따져보면, 이 일반 분양 받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12구역도 이제 물건 문의가 좀 있는데, 물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징성이 있잖아요. 광명에서는. 그래서 이제 11구역 문의가 가장 많은데, 요즘 분위기가 또 날씨만큼 좀 썰렁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대출도 잘 안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움츠러는 있는데, 내년에 일단 대출과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집을 안 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의 눈치를 보는 거고요. 그 눈치는 일단 부동산 대출이 좀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대출 문제가 톡 하고 터지기만 한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올해 상반기, 작년 상반기처럼 또 상승 랠리가 25년도에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제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만 보는 건 아닌데, 일단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분양가가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일단 주변에 있는 구축이나 또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가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수렴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11구역과 12구역은 일단 분양가는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그에 대비 일단 입주권이라는 게
좀 가격적으로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강명 뉴타운에서도 대규모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주거 공간하고요, 다양한 편의시설이 이제 조성될 예정인데, 일단 이 지역의 가치를 높여줄 겁니다. 그걸 명기를 해야 돼요. 상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민의 삶의 질을 이제 향상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광명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철도망 계획이라든가 또 도로망, 자, 계획이 굉장히 개선이 되거나 또는 신설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접근성이라든가 업무단지 접근성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광명일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그렇게 이제 도로망이나 철도망이 많이 깔리게 되면은, 이 업무단지로서의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접근성. 그럼 직주 근접성이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광명의 가치, 미래 가치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금도 투자하러들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예, 일단 내 집에 내가 취득을 해서 이제 거주하겠다라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내 집 마련만 이렇게 뭐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 가치도 분명히 고려를 해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역 발전이 이 뭐 철산동이 되든 광명동이 되든 3기 신도시 가학동이나 뭐 이런 데가 되든 저 광명 KTX역의 일식동이 되든 소화동이 되든, 자, 여기가 이제 하나하나씩 발전이 되면은 지역적 광명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게 분명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현대 건설이 들어오죠.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현대 산업개발이 있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건설사끼리 이익 공유만 할 거고요.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가치가 뭐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향후 시세 유지라든가 또는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광명 뉴타운 개발이 광명 11구역이 들어오면서 완료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일단 이 광명 뉴타운 안에 뭐 그 공공시설 같은 것들, 또 도로망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정비가 다 완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역 전체의 이미지가 개선이 될 거고요. 또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광명이라는 또는 뉴타운 이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 프리미엄 주거지로서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구역이 이제 완성이 되는 순간에는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등극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세를 또 주도하고 또 리딩하는 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광명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좋은 얘기만 많이 했죠. 또 우리 대외적인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요, 뭐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금 최근에는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뭐 할 것처럼 이제 언지를 주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또 한 2, 3년 동안 금리 인상, 그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금리 인상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또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리가 앞으로 지금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일단 잠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혹시라도 주택 뭐 경기라는 게 순환이라는 게 되잖아요. 금리도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또 분양가 상승과 함께 또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자,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됐다. 자, 그런데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로는 금리 인상, 이건 여기 광명만 포함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를 또 들 수 있겠는데요. 경기 침체는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고 대단했던 회사들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기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뭐 안 좋은 거죠.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에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은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 또 미분양 사태를 또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잠재적인 리스크로 꼽을 수 있겠고요. 또 정부 정책의 변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는 또 이제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요. 또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정권이 유지가 되더라도 또 이제 분양하는 내년 시점에 분상제를 딱 해봐요.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시간을 끌어가지고 분상제가 풀리는 시점에 분양을 해야 되는지. 왜? 분상제 시절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좀 억울하죠. 예, 많이 억울합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동산 규제,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고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광명, 뉴타운 11구역이나 광명이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제 주거 환경 변화 같은 것도 있죠. 자, 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나 사고가 발생이 되거나 또는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 이제 부동산 가치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어느 재개발, 어느 재건축이든 많이 겪어오면서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광명에는 14구역과 15구역, 16구역, 10구역 지금 완성이 됐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 달 말부터는 지금 트리우스 광명, 광명 2구역도 자, 이런 문제점들이나 또 사고가 나고 또 주민들 간의 또 갈등, 조합과 또 조합원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지금 입주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11구역도 이제 재작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부분이 좀 골마있던 부분이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법적인 문제 절차 다 완료를 하고 현재 조합장님이 그때 다시 선출이 됐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요, 좋은 점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일단 잠재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도 어느 주택을 취득하든 한 번씩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 11구역 이제 밝은 미래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또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 일단 검토할 건 검토하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또 그분의 의견을 또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올해 말 지나서 내년에 1월 달에는 또 우리 명절이 있잖아요. 또 그때 가족이라든가 또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또 의견도 듣고, 또 형제 자매 중에 투자 일가견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 또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단 11구역과 12구역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인천의 뭐 상인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뭐 재건축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동호수 추첨을 앞두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또 이렇게 상기하면서 또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층이 어디에 걸리냐, 동이 어디에 걸리냐에 따라서 이제 조합원들이 지금까지는 똑같았지만 이제부터는 차별화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구역 5구 타입과 84 타입, 예, 또는 그 74 타입. 자, 조합원에게 주는 층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저층을 안 주고 8층 이상부터 준다고 이제 조합에서 얘기를 하니까 일단 5구 타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74 타입과 비슷해졌고요. 또 74, 84 같은 경우에 지금 뭐 74까지는 그래도 11구역에서는 도전적인 의식이라든가 좀 프리미엄이 괜찮기 때문에 또 이제 거래를 하시는데,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워요, 거래하기가. 여기가 3기 신도시 그 광명동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지분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실입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11구역이나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가 됐죠. 근데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산동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요. 근데 광명 11구역은 일부만 철산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광명동에 대부분 구역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60제곱미터 이상의 그 물건이라고 하면 빌라가 지분이 크거나 보통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이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토지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요. 근데 입주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주하고 철거가 다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행정적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팔고 싶어도 84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 그래도 감정가가 높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높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정말 없습니다. 지금 하나, 두 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또 이제 그 위에 있는 평수들이 거래가 빵빵빵빵 되면서 또 시세를 내줘야 되는데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밑에 있는 평수들이 눌려 있는 거예요. 또 눌려 있기도 한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뭐 지금 프리미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서 흐름이라든가 지금 조합원이시거나 또는 여기 광명 뉴타운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이게 그렇게 지금 변동성이 이게 막 높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21년도를 기점으로 보면 이 광명 철산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그게 정고점을 하나 찍었거든요. 84 타입 뭐
뭐 오브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아직 광명 같은 경우에 뚫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도 일단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전고점을 뚫는 자 부동산 환경과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언젠가는 또 상승장이 올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언젠가는 뚫어줄 텐데 일단 광명이라는 지역은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못 뚫었고, 그런데 지금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형님들 뭐 84, 33평이나 뭐 38평형 102 타입 얘네들이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밑에 동생들 평형대가 치고 못 가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걸 짧은 영상 안에 설명을 드린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하여튼간 뭐 이게 취득하고 매도하는 입장은 다 다르지만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지금, 그리고 제가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게 다 얘기를 드려요. 제가 아는 만큼. 지금 동호수 추첨은 아직 안 됐지만 일단은 요게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11구역을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분 의견에 맞춰서 또 매수 또 전략도 해드리고, 아니면은 왔는데 또 주변에 구역들 많이 있잖아요. 또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러면 매매가와 또 비교를 하고, 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11구역을 사고 싶었는데 목돈이 조금 들어간다 그랬죠. 그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 전세를 끼고 갭 투자라고 하죠. 갭 투자를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투자 물건이 또는 취득 물건이 또 변동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4구역, 5구역, 뭐 또는 1구역 또 이쪽으로 또 이제 다른 구역의 재개발 입주권 쪽으로 이제 투자 목적물이 또 바뀌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요, 이제 광명이라는 지역에서 이 옛날 초창기 때부터 벌써 유튜브 찍은 지가 내년 되면 한 7, 8년 돼가나요? 예,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동안 정말 광명에서 이 광명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그 흐름을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일단 제가 하나 자신 있게 뭐 여기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취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셨다가 예전에 뭐 유튜브를 떠나서 그냥 상담 왔다가 취득을 했는데 또 이 양반이 또 이제 유튜브를 찍는 양반이었네. 자,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있는 그대로 또 이제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생각은 하고 또 알고는 계시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하여튼 오늘도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진 금요일 저녁인데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좀 짬이 남아서 지금 잠깐 영상을 켜고 지금 관련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광명 뉴타운 대박나라 대박부동산의 김 소장을 찾아주시면 알고 있는 만큼 성심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